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저렇게 초부자 감세 이러면서 국민들의 그 감정과 분노를 지피는 방식으로 거대 야당이 계속 헛소리를 하고 아무런 데이터 기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선진국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하고 별로 상관도 없이 그냥 우리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이게 참 그 정책적으로 후진적인 행태입니다. 뭔가 정치 세력이 앞장서서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는 세력이 있는 거죠. 예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예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연말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뭐 준예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준예산까지 가지 않고 연말에 처리가 된다 그래도 이게 지방까지 가서 지방의 주민센터까지 돈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12월 초에 이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완전히 강대강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법인세 3%가 중요한 그 쟁점이다. 법인세 3% 낮추겠다고 여당이 얘기했고, 그 정부 안이 그건데,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무슨 마치 자기가 무슨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1%만 낮추는 걸로 합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호영 대표가 1%는 너무 작다. 어떻게 1%만 낮추냐 이랬습니다. 그 앞단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원내대표를 데려다 놓고 주호영 그다음 박홍근 김준표 의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단을 쳤죠. 그 장면 보셨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고 혼을 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어찌나 시원한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자리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분이 그 장면을 보면 아주 진심을 담아서 야단을 칩니다. 이 주호영, 박홍근 이 두 분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3%를 낮추되 법인세를 2년 유예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경기가 나빠서 공장을 당장 세우지는 않을 테니 3%를 낮춘다는 발표를 먼저 해서 우리 법인세가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알린 다음에 실제적인 효과가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양쪽이 민주당이 그걸 받지를 않으니까 이 의장이 두 번째 중재안을 냈어요. 두 번째 중재안이 뭐냐면 두 번째 중재안이 법인세를 1%만 인하하는 거. 1%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걸 덥석 받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하는 것처럼 진짜.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하겠다. 이내 국민의힘도 이제 그걸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했죠. 1%는 뭐냐?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의 추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기자들도 정말 이런 걸 모르고 쓰니까 아무런 방향 의식이 없이 쓰는 거예요. 빨간 선이 뭐냐면 OECD 평균입니다. 법인세. 파란 선이 우리나라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재정이라는 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세수나 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현대 국가의 재정 관리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그 80년대 초인데 그 80년대 초에 법인세를 왕창 내리죠. 왜냐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OECD보다 어떻게 높냐. 수출로 먹고 살고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고 다른 나라 투자도 받고 이러려면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으면 안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낮춥니다. 낮췄는데 OECD도 꾸준히 낮췄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이니까. 법인세를 낮춰야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업도 밖으로 안 나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밖으로 엄청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나가고 밖의 기업은 잘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80년대 초반에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납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가 또 낮춰요. 그것도 OECD도 낮춰요. 우리 그때 되면 또 낮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어떤 방향이었냐면
OECD 평균보다 조금 낮게 가져가자. 이게 뭐 투자를 증진하냐 마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까지 갈 것도 없이 OECD보다 조금 낮게 가져가자. 다 기업들이 경쟁하니까. 국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언제 낮췄냐? 김대중 때도 낮췄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낮췄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낮추고 이명박 정부 때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계단식으로 낮춰온 거예요. OECD도 계속 같이 낮추고.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문재인 때죠. 문재인 정부 때 이만큼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들은 이명박 정부 때 낮춘 거를 원위치 시킬 뿐이다. 여기만 보면 그렇죠. 여기만 보면. 여기만 보고 기자들도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이명박 때 낮춘 거를 원위치 시킬 뿐이다. 요것만 잘라서 보면 그렇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40년 동안 우리랑 다른 나라들이랑 계속 이렇게 낮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이걸 낮춘 건 자기들이 낮추고 싶어서 낮춘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낮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 지금 이거를 갖다 혼자서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OECD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높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세까지 합쳐서 27.5입니다. 우리하고 지금 반도체 경쟁하는 대만은 지방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0%예요. 대만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우리는 27.5%. 이러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래서 이 정부가 3% 낮추자, 3%. 3% 낮추면은, OECD 평균에 근접하죠. 그래도 OECD 평균보다 좀 높지만, 그렇게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김진표 의장이 얼른 합의하라고 하면서 1%만 낮춰라. 그래서 제가 실망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중재안이 1%, 그리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덥석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을 보시면 1%만 낮춘다는 게 참 너무 쫀쫀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올해 안에 빨리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 정 합의를 하려면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이 반대를 했어요. 저는 반대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합의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최고 세율이니까 최고 세율 1%에다가 전 구간 1%씩 다 낮추자라고 민주당에서 가지고 나와서 그쪽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초부자 감세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전부 다 1%씩 낮추는 걸로 중소기업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안이 묘수 같으세요? 이게 묘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림 보시면 확연하죠. 한 3% 정도 낮춰주는 게 좋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3% 정도 낮추면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들만 혜택을 보니까 민주당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초부자 감세다. 라고 하면서 전 구간을 다 낮추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근데 이쪽에서도 받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제안을. 근데 그게 국민의힘도 좋은 거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한 양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합의가 되면. 왜 그러냐면 일단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부자 감세가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600만에 가까운데 6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얼마예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인데 무슨 초부자 감세냐.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기업 규모에 따라서 누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래서 저 규모가 큰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법인세를 물고 저 자그마한 기업들은 굉장히 낮게 해놔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단일 세율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똑같은 세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높게 매겼을 때 그 부담이 어디로 가냐면 대기업일수록 시장의 독점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보통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으로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협력사들, 중소기업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다 단일 세율로 한다.
대기업한테 법인세 많이 때려봤자 중소기업만 힘들고 소비자만 힘들다. 이게 이쪽에 그 세제를 전공하시는 그 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똑같은 세율로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최고 세율을 하나 낮추겠다고 한 거는 마지막 구간 하나라도 없애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조금이라도 좀 단순화시키겠다는 원칙을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1%씩 다 똑같이 낮춰 이런 거잖아요. 저기에 합의를 해주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원칙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 복잡한 세율 구조의 맨 위에 거를 하나 없애겠다고 한 건데, 선진국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한 건데, 가깝게 가도록. 근데 민주당의 저런 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의를 하면 그 대통령실을 하고 여당은 굉장히 큰 양보를 하는 거죠. 원래 얘기했던 원칙을 사실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의 복잡한 계단식 구조를 하나도 단순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게 뭐냐면 감정적인 정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나라도 대기업한테 세금 많이 걷고 싶지요. 세율을 이렇게 그렇게 높게 매기는 게 감정적으로는 시원한데 결국 그 부담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결국 중소기업하고 소비자, 근로자면 감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저렇게 초부자 감세 이러면서 국민들의 그 감정과 분노를 지피는 방식으로 거대 야당이 계속 헛소리를 하고 아무런 데이터 기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선진국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하고 별로 상관도 없이 그냥 우리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이게 참 그 정책적으로 후진적인 행태입니다. 뭔가 정치 세력이 앞장서서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윤희숙 TV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언론에서 또 그걸 받고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공부할 생각들을 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말 연시에 우리 저 제일 이 추위에 냉동고 같은 추위에 힘드신 분들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옳다고 하는 방향만 고집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내일 이제 그 예산 과정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저걸 마치 무슨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 어처구니 없는 세력인지 한번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정부 여당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